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K스컷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요즘 선수들 중에 이렇게 손가락질 그립을 잡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이런 게 비효율적인지, 올바른 그립 잡는 법은 어떤 건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언제까지나 항상 제 유튜브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본인에 맞게끔 변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립을 잡는 법에는 이 테니스는 공도 빠르고 크고 무게도 있고 공을 감아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라켓 스포츠에서는 뭐 테니스가 뭐 큰형이라고 치면 거기서 나오는 그립 잡는 법을 보면 이 손을 봤을 때 손에 검지손가락이 큰 마디, 뼈 마디와 이 손 두툼한 이 부분을 대칭이 되는 부분이 라켓의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립을 잡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맞춰서 이 두 부분이 일자로 맞춰지면 이거를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하고요. 이게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잡으면 이제 웨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웨스턴.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경우 요새 다 웨스턴 그립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중간적인 형태를 하면 이스턴 그립이라고 하고, 이걸 백핸드로 가면 백핸드 이스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스쿼시는 라켓을 돌려잡을 필요가 없죠. 요즘 테니스가 웨스턴 그립으로 다 포핸드 백핸드를 다 치듯이 스쿼시는 원래 공을 백스핀을 계속 포핸드 백핸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컨티넨탈 그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지손가락의 큰 마디와 이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이 위쪽에서 같이 향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켓을 잡을 때는 옛날에 햄머 그립이라고 해서 그냥 주먹 쥐듯이, 망치 주먹 쥐듯이 잡는 그립이 있고, 저희는 쉐이크 핸드 그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악수하듯이 비스듬히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햄머 그립보다 쉐이크 핸드 그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햄머를 잡았을 때 라켓하고 손이 접지되는 면적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쉐이크 핸드를 잡으면 그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컨트롤이 용이한 겁니다. 근데 가령 여기서도 이걸 이렇게 넓게 잡는다고 해서 이게 절대 이 라켓을 쥐고 있는 면이 넓어진다고 해서 컨트롤이 용이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넓으면 힘이 분산이 되는 그런 이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쉐이크 핸드 그립에서 라켓의 왼쪽 모서리선을 맞춰서 잡다 보면 컨티넨탈 그립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요거 맞추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대신에 이 아랫부분이 어떻게 향하는지에 따라서 아랫부분이 바깥으로 빠지면 약간 이스턴 그립으로다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을 칠 때 라켓면이 이렇게 좀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잡을 때 요 윗부분을 왼쪽 모서리선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랫부분에 새끼손가락 부분에 빈틈이 없게끔 잘 맞춰줘서 이 생명선이 라켓하고 같이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손가락은 나무 따준 뿌리, 우리 건물에 그 기초공사 하듯이 튼튼하게 잡아주고, 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지렛대의 원리로, 포핸드 때는 요 검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마디, 백핸드 때는 요 새끼손가락 마디와 검지손가락으로 인해서 지렛대의 원리로다가 공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잘 잡아주고 요 세 손가락으로다가 컨트롤을 용이하게 해서 백핸드도 치고 포핸드도 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넓어지면 결국은 손가락 하나를 잡아 버리고 치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이 지렛대로다가 이거 칠 때 힘이 많이 가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래를 받쳐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지렛대만 생각하면 이게 힘점 받침점이 넓어져서 이게 파워가 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받쳐주는 고리 역할을 빼버리고 치기 때문에 그만큼 컨트롤의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보면 볼펜 했을 때도 어떻게 하죠? 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서 집어서 컨트롤을 하게 되죠. 요 세 손가락으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요 세 손가락으로다가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세 손가락. 여기는 받쳐주고 얘는 컨트롤하죠. 젓가락질을 뭐 이렇게 하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 세 손가락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미세한 컨트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이렇게 작은 볼펜으로 할 때는 이 작은 근육을 쓰지만, 과연 모두마카나 큰 붓을 사용할 때는 좀 더 많은 근육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테니스 라켓에 이 라켓에 보면 그립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하나 캡쳐서 마지막에 올려드릴 텐데 대부분이 타원형이면서 가로 세로 길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시 라켓의 가로 세로 길이 같은 경우는 한 3cm에 3.5cm 정도가 가로 세로의 길이입니다. 회사마다 약간 둥그런 그 모양도 있고 약간 헤드 같은 경우는 거의 직사각형 모양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쨌거나 평균적인 이 가로 세로 길이는 3에서 3.5cm. 그래서 지름으로다가 둘레로다 재보면 한 10에서 한 12cm 정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길이가.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훨씬 작으니까 가로 세로가 2.5에서 한 3cm 정도. 무게는 한 75에서 88g 정도, 한 90g 정도 나올 거고요. 스쿼시는 3에서 3.5, 무게는 뭐 110에서 한 130 많이 가벼워졌지만 옛날에는 150, 200g도 있었지만 요즘은 평균 110에서 한 130g 정도를 사용하시죠.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는 한 3.5에서 4cm 정도. 요거 남성용, 여성용에 따라서 조금 사이즈가 달라지겠지만 한 3.5에서 4.5cm 정도. 그리고 그램 수는 뭐 한 280g에서 한 310g. 요새는 뭐 좀 더 한 200g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만 평균적인 그 라켓의 그립의 사이즈와 무게가 비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뭐냐면 어떤 분이 전에도 물어보셨는데 그립의 두께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라켓이 배드민턴 라켓처럼 아주 가벼운 라켓에 그립을 크게 잡으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이런 겁니다. 무게는 가벼운데 그립이 두꺼우면 너무 헤드스피드가 빨라지니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역으로 무게가 앞이 무거운데 뒤에가 손잡이가 너무 얇으면 힘이 부대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2kg짜리지만 자, 똑같은 2kg의 얇은 그립을 하면 컨트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같은데 그립을 넓게 잡으면 컨트롤이 용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켓의 무게에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무게에 따라서 그립의 두께도 달라지면 좋습니다. 가령 110g짜리 아주 가벼운 라켓에 그립을 너무 두껍게 감으면 너무 이렇게 날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때리는 가벼운 느낌은 있겠지만 컨트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무거운 라켓에 또 너무 얇은 그립을 하면 이게 이제 부대끼는 역할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본인의 무게에 따라서 그립을 내가 어느 정도 두껍게 써야 되는지를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의 사이즈입니다. 자, 이상적으로가 그립을 잡았을 때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라켓이 한 150g, 180g 이 정도 나갔으니까 그립을 잡았을 때 여기에도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옛날에는 베이직한 거였는데 지금은 라켓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립이 가벼운 라켓에는 굳이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션들 옛날에 보면 이거 라미 라켓이지만 그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얇은 그립을 거의 그대로 쓰는 느낌인데 그건 뭐냐면 거의 핑거로 손가락으로 다 잡아치는 거죠. 배드민턴 선수들이 그립을 막 꽉 쥐지 않거든요. 거기는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푸싱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잡는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기가 이 팔 근육과 골격근을 사용해서 많이 쳐주는 거고 우리가 스윙을 해서 칠 때는 또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라켓의 무게와 자기의 손의 크기에 따라서 그립을 좀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넓게 벌려지지 않게끔 그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이건 원그립 자체고요. 그래서 프린스는 요 앞에가 좀 이렇게 얄쌍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립을 짧게 쥐는 분들한테는 프린스 라켓이 좀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던록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한 형태의 그립을 가지고 오고요. 헤드 같은 경우는 약간 사각형 그립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컨티넨탈 그립을 잡기에는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 라켓은. 그래서 헤드 라켓은 약간 컨티넨탈에서 약간 이스턴 그립 쪽으로다가 대신에 백핸드가 좀 많이 오픈이 많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그립을 뒤나 중간 잡는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짧게 잡는 분들은 이제 고무 걸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립을 감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립의 두께는 자,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나 손이 좀 작은 남성분들은 그냥 원 그립을 그냥 쓰시다가 이 원 그립을 벗겨내고 이 쿠션 그립을 감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이 보통이다 그러면 원 그립에 이렇게 얇은 그립 하나 감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손이 크다 그러면 원 그립에 쿠션 그립을 하나 더 감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원 그립에 쿠션 그립 하나에 요 일반 그립까지 좀 하나를 감습니다. 저는 손이 많이 크기 때문에 좀 두툼하게 감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라켓의 무게, 손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립의 두께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모서리선을 잡는데 생명선이 라켓하고 딱 붙지 않게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빈틈이 없게끔 잡아야지 리스트 폭이 잘 된 상태에서 손목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추가 영상을 한번 우리 국내 선수들이 그립을 또 어떻게 잘 잡고 게임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찍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립을 컨티넨탈로 잘 잡았을 때는 타점이 포핸드, 백핸드가 정확한데, 자, 그립이 약간 포핸드 쪽으로 다 잡았다 그러면 포핸드 쪽은 많이 조금 플랫해질 거고요. 백핸드는 좀 많이 오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포핸드 때는 조금 더 앞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백핸드는 조금 뒤에 있는 백코너를 처리가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백핸드 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는 그립이다 그러면 포핸드는 백코너 처리가 되게 좋겠지만 백핸드는 좀 타점이 앞으로 옮겨지는 그런 성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본인 라켓, 무게, 손 사이즈, 그리고 자기 힘에 따라서 뒤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파워 플레이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은 적겠지만 백코너는 어떤 기교를 쓰기에는 더 좋을 거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서 그립 감는 것과 그립 잡는 법을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우, 황중찬 선수 그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민우 선수도 서브 넣기 전에 손가락을 좀 많이 넓게 벌리네요. 황중찬 선수는 그립이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이민우 선수 바운드 할 때는 잘 잡았다가 공 치기 전에는 손가락을 아주 길게 벌립니다. 네, 옆에 한승철, 이승택 선수 그립 보겠습니다. 한승철 선수 그립도 괜찮고요. 네, 이승택 선수 그립도 아주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건동, 이세현 선수의 그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컨트롤을 구사하는 양 선수인데 그립 모양이 아주 잘 잡았죠. 네, 이건동 선수, 이세현 선수. 유덕재 선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립 아주 좋습니다. 이동민 선수, 아주 안정적인 그립을 잡았습니다.